자, 특히 오늘의 전력 인프라 대장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력망 교체 사이클에 그대로 올라타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변압기 수출 비중이 95%까지 이렇게 확대된 기업인데 대부분이 미국 수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에 이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황, 수급, 차트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대장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 대폭등 예정 세계 1위 전력 대장주 이 주식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 미친듯이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앞으로 큰 상승 기대되는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요 대박 종목 전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정말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힘을 입어서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앞으로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고자 오늘 말씀드릴 전력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중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대장주까지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장 한 주라도 사둬야 되는 미친듯이 오를 주식이 어떤 종목인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5월이 지난 뒤에 항상 돌아왔었던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 날씨가 이제는 더워지니까 그에 따른 전력 생산이라든지 변압 공급 이런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가 됐을 때가 바로 여기 8월이었어요. 24년 8월 기준으로 전력 소비가 거의 9만 메가와트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후에는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전력 공급도 조절을 하고 그에 따른 전력 소비도 같이 이렇게 줄어든 모습인데, 우선 작년 3분기, 4분기라든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력에 대한 키워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력이라는 섹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좀 약해졌죠. 왜냐면 정치 테마가 좀 부각을 많이 받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 쪽에서는 좀 시선이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사이클이 돈다라는 거죠. 작년 LS의 주가를 보시면은 6월, 7월 수준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그리고 8월, 9월이 되니까 이렇게 줄어듭니다. 전력 공급이 서서히 올라올 때는 관심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선반영을 받으면서 최고점 수준에서부터 8월, 9월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관심 사이클이 다시 크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우선은 전력이 가장 낮은 수준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1년 중에서,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가장 낮은 전력 소비가 되는 게 바로 4월, 5월인데 작년 24년 4월에서 5월에 보시면은 전력 소비 수준이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있죠. 7만 메가와트도 안 되는 수준의 전력 소비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실 건데, 지금 현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2025년 5월에 이 전력 소비 수준은 이번에는 6만 메가와트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력 소비가 굉장히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다시 나와줄 거예요. 6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력 소비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중요한 점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가 많게는 9만 메가와트, 적게는 6만 메가와트 이렇게 전력 소비의 이 박스권 그래프가 아마 지금 현재 마지막 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전력 공급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차기 정부에서 AI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올해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GPU를 10,000장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15,000장, 그리고 2년 뒤에는 30,000장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매를 해도 반도체를 꽂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에서 구매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H200 이거를 15,000장을 구매를 해도 전력이라든지 이 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가동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과기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GPU가 들어간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되고 이게 하루 종일 가동하게 됐을 때 이 테슬라 전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33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전력 소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를 사용하는 데 드는 전력도 그렇겠지만은 이후에 GPU의 열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냉각이라든지 환기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돌리는 데에는 이렇게 전기차 3360대 정도의 전력 소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한 달 동안 돌리면 어떻게 되냐? 아까 보셨던 그래프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게 월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한 달간 돌리면 이 그래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만 소비되는 게 한 달간 15,000메가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000메가와트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전력 소비 수준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광주에 데이터 센터 설립이 되고 나서 가동이 됐을 때의 전력 소비 증가량입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AI 반도체를 들이면서 데이터 센터를 더 구축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센터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전력이 AI에 있어 가장 기본이고 AI 시대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도 아닌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AI가 구동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강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에도 강하지만 정작 AI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AI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부터 정부의 GPU 도입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 수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퓨리오사 AI도 그렇죠. 퓨리오사 AI를 통해서 자체적인 AI 반도체, 즉 이 AI 가속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국내 인프라 구축도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외국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을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기관 쪽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1분기에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 SaaS라고 하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뜻하는데, 그로 인한 계약이 이번에 역대급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정부 기관의 모습을 봤을 때 이후에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강화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현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 인프라 쪽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의 전력 인프라 대장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력망 교체 사이클에 그대로 올라타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변압기 수출 비중이 95%까지 이렇게 확대된 기업인데 대부분이 미국 수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에 이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국내에서도 차기 정부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면은 관련 내수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이 지나가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을 때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황, 수급, 차트,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대장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대박 선물 하나를 이렇게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에코프로, 2번 LS 일렉트릭, 3번 일진전기, 4번 HD 현대일렉트릭. 정말 쉽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0-8115-6652번으로 정답이라 생각되는 숫자만 1, 2, 3, 4 이렇게 숫자 한 개만 딱 입력을 해서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신 분들 확인한 이후에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대박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대박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종목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숫자로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대선 테마 대장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지 INC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는 얼마대에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수익률 몇 % 달성하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다? 자,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말에 문자 드리고 나서 이 형지 INC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실제로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똑같이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주가가 3배 이상 뛰어오를 한 종목을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종목 나도 이번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010-8115-6652번으로 간단하게 1, 2, 3,
4번 중에 숫자 하나만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특정 섹터 내에서 두세 배 상승해줄 만한 종목 딱 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010-8115-665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수익 내시면 다시 한번 제 영상 돌아와 주셔서 이렇게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말고도 여러 가지의 주식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라는 게 일반인들도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속이고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검열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했었던 제도권 출신이고요.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격 구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일반 유튜버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도권 출신인 제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장주도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대장주는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출의 95%가 변압기고요.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국내에 대한 내수 거래까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된다면 실적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가 되겠죠. 자, 우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용 특수 변압기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광주 데이터 센터에 이 GPU를 도입함으로써 관련된 공급량이 증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4년 11월부터 신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25년 상반기에는 지금 30%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준공을 시키면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70%의 가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신공장을 완전히 가동할 시에는 생산 능력이 무려 1조 원 수준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시총 대비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산일전기의 일봉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눌렸었는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공급이나 인프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지면서 특히 관세나 정치 쪽에 많이 몰리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지금 바닥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단계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는 거래량이 꽤나 나오면서 앞에 있는 이 급락 구간들을 소화를 많이 해준 모습이에요. 이게 지지선이 깨지면서 이 최저점까지 이렇게 쭉 빠졌었던 그런 하락 구간인데, 이거를 3거래일 동안 이렇게 거래량을 좀 많이 터뜨리면서 소화를 해줬다라는 것은 지금은 매수가 좀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이평선을 캔들들이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이후에 이런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죠. 이 초록색 선을 적극적으로 소화하려는 모습이죠. 이 초록색 선이 60일 이평선인데요. 이전에도 여기서 60일 이평선을 적극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털린 자리라서 여기에서 이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주봉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거래량이 많이 죽었는데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저항선을 여기서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를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빠른 시간 내에 곧바로 장악형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이 돌파한 자리를 쉽게 깨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렵게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쉽게 깨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를 지지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넓게 봤을 때 이런 급락 자리를 돌파한 이 자리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아주 좋은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서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까지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기관에서도 최근부터 이렇게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황, 수급, 차트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대장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68,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이 61선을 깨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이 자리를 터치하면 저항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68,000원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짧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3,000원을 1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지만 시장의 100%는 절대 없기 때문에 단타든 장투든 무조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최소 3분할에서 5분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각자의 매수 시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만 보고 아무런 기준 없이 혼자서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식 유튜브로서 전문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펀드 운용,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라이센스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관점을 저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도 브리핑해드리고 뉴스와 공시 분석도 해드리면서 급변하는 당일 시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중 실시간 무료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혼자서 주식하기 힘드신 분, 그리고 샀다 하면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서 바로 010-8115-6652번으로 참여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8115-6652번으로 참여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과 좋은 인연 맺어서 저는 더 성장하는 유튜버가 되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까지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힘든 장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는 지금 바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